김병기 원내대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본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너희들 다 똑같은 놈이구나. 그놈이 그놈이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작 물러났었고 물러나야 했지요. 결국은 이제 뭐 11번째 의혹이 터져서야 물러났는데 또 나와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뉴스토마토인가? 거기에 나가서 뭐 인터뷰를 했는데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제명 탈당 이걸 떠나서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이 뉴스타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뉴스타파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뉴스토마토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면 언론으로 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으로 봐주나요? 이런 자세도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언론에 대한 것도 나를 비판하는 곳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좌진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대응을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식구조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건 뭐 잘못된 일이긴 하나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다 잘못하는 건데 나만 찝어서 이런다는 건 이건 뭔가 세력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인식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당대표를 위시하는 그쪽 세력이 나를 쳐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나를 좀 믿어달라 도와달라. 내가 시간만 지나면 다 수습할 수 있으니까 나를 좀 기다려달라.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보내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요. 동료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부 다 무덤 속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본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 같고 당의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고려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만 물러나고 의원직 뭐 당은 탈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보기에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원내대표 자리야 임기는 몇 달 안 남은 자리인 거고요. 원래 연임은 잘 안 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자리예요. 근데 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려보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혹은 계속 수사가 지금 이어질 것 같으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걸 좀 뭔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지지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수사에서도 돌파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잘못 가게 되면은 당까지 다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더 의혹을 확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지 정치적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뒤쪽이 퇴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 많은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쫓아내지 마. 나 징계하지 마. 뭐 이런 메시지로 들려가지고 좀 매우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정말 중진으로서 모르는 걸까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자고 지금 민주당을 아예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둘 다 빠져 죽어요. 저렇게 하면 자기만 혼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민주당을 그동안에 아끼고 민주당에서 중진까지 했다고 하면 자기가 탈당을 해서 나간 다음에 진짜 억울한 게 있다면 거기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맞지. 지금 나를 쳐낼 거야? 나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나 공천 과정 굉장히 많이 알아. 뭐 이런 식의 투로 들릴 만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당 중진으로서 처신도 부적절하다. 오히려 이럴 때는 당이 조금 더 파장이 커지고 피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훨씬 더 엄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설령 자기 스스로는 뭔가의 꿍꿍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당 조치에 반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그 카드 사용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동작 경찰서장한테 직접 통화했다고 전직 보좌진이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관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왜 그때 그렇게까지 대화를 했고 녹음까지 했는데 그 뒤에 단수공천이 됐고 그 과정에서 왜 본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천헌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도덕성 시비 문제를 넘어서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과정에서 당내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민주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경선에 탈락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들이 과연 이거를 그래 우리 중앙당에서 엄중하게 제대로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님이 선당 후사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도 지금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하면 당과 또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숙고를 끝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지점이잖아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하느냐.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일꾼들을 선발하고 있느냐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기 전 의원이 부디 당원과 동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본인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성찰하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죠. 저는 정말로 이것만은 제가 예를 들어 이걸로 무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 어떻게 봐야 돼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치 당에서 나를 자르려면 한번 자를 테면 잘라봐라 이런 식의 얘기로 들려서 좀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고요. 자기 스스로 그런 판단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의혹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법처리 문제하고 별개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천 문제만 말씀하셨지만 동작구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법처리 문제를 떠나서 부적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인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처신, 그리고 자녀의 입학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부적절했고요. 저는 동작갑을 어떻게 지역구를 관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초선인 구의원을 바로 의장을 만들질 않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모든 게 사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서 동작 구의원한테 했던 사람들이 반발해서 서로 간에 투서를 놓고 의장을 끌어내리고 이런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탄원서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좌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 간에 원한이 깊어져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다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원이고 오히려 황제처럼 거기서 군림하려고 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정치를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이라는 당의 외피를 쓰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내가 막아보겠다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지금 자를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잘라봐라. 나 다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일종의 배수이진을 치는 것 같아서 좀 매우 불편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김병기 의원에게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한번 들어보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나가라 잊지 못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선당 후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러한 액션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당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철저한 감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의 결과를 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싸워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이 결정할 때다. 예, 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김병기 저는 원내대표는 탈당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텐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인식 속에는 형법상 처벌 규정상 범죄가 안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별해야죠.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게 윤석열이에요. 범죄가 아니면 난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벚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변명해가지고 잘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은요, 업추비 관련해가지고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가 전화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냥 전화통화 의례적으로 한 거고, 좀 수사 좀 엄정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만 했지 나는 수사 무마청탁 한 적이 없다. 별다른 말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냐? 이게 범죄냐? 이런 식으로 변명할 라인들을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동작경찰서에서 그 부인이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내역들을 CCTV를 확인했는지, 식당에 경찰이 갔는지 이런 것들 지금 언론 보도 계속 나오잖아요. 식당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에. 근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부인이 그 업추비 카드를 쓴 게 팩트잖아요. 자기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동작구 의원이 그냥 쓴 걸로 하면은 문제 될 게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막 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면은 범죄는 안 되지 않느냐? 요 라인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은요, 진실되지 않은 해명, 그리고 당 지도부의 나의 어떤 비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숨기거나 그런 것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가서 장기간 시간을 끌면서 좀 사람들이 기억에서 좀 잊혀지는 것도 좀 노려보겠다. 그런 의지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요즘 시대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떠들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이제 무소속이죠. 전직 보좌관 소위 1억 원을 받았다가 보관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피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당분간 이 수사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수사를 받고 진실 규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만의 노력으로 만든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우리가 항상 준엄하게 봐야 되고요. 그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착착착착 선제적으로 잘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좀 대응이 늦어진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초선 의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당에서 삼선까지 하고 그리고 공간이 간사도 하고 공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왔고 그리고 당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랑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 동료 의원들이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임계점을 전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사안보다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지금 선거가 코앞이다. 그리고 의원들이 있다는 소문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잔매 장사 없다고 민주당이 이러다 골병든다. 그런 면에서라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빨리 이 부분을 잘 매듭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11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하고 또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그런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새롭게 되는 모습, 민주당도 원년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한 사람을 잘라내고 그만두게 하고 이걸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지금 이번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넘어서 너무하죠.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정책위 의장이면 당 3역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이 김도읍 의장이 임명된 게 한 2달인가? 얼마 안 되지요. 그랬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김도읍 의원은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국힘당에 있으면서 물론 뭐 엄청나게 그 법사위원장 할 때 무리한 진행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지만 지난번 총선 때도 원래 불출마 선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당에서 권유해가지고 출마했고 그리고 정책의장도 맡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32일 날 김도읍 의장은 이번 계엄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떠나면서 난 너랑 같은 사람과 같이 못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걸 몸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당시 발언을 들어보죠. 국민의힘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조차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장동혁만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당 그 지도부 회의 때 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계엄 1주년 됐을 때도 그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과가 대표가 안 하면은 내가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과를 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그 회의에서는 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특정 회사 여론조사만 말한다 이러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연 확장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뭐 오세훈 시장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 얘기들은 오히려 더 당의 걸림돌 취급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항의성으로 사표를 냈다. 이게 이제 오늘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김도읍 의장 같은 경우에 나름 본인이 뭐 좀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통합이라든가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각종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소방수가 아니라 여기다가 지옥불에 같이 끌려 들어가겠다. 윤어게인을 도대체 언제까지 외칠 거며 한동훈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당에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 첫 사태라고 하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1월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내부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라던가 그 재판부에서의 판결이 1월, 2월을 기점으로 점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잡고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듯한 사람들이 계속 당을 주도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난 적어도 지옥불에는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뭐 불쏘시개를 하려고 했지만 내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털고 나갔다고 보고요. 지역구를 보니까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이전을 기점으로 미래에 대해서 쭉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은 거꾸로 과거의 윤석열 내란 수계랑 같이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붕괴라든가 국민의힘의 분화는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뭐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이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란 뭔 짓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심지어는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머리를 숙인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질 거면 내 정치적 실리만은 챙기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지금 이제 강성 지지 뭐 당원들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세력, 윤호개인 세력, 여기가 정강훈, 뭐 손현보 이쪽이 자기를 당대표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미래에 대권 주자가 되든 뭘 하든 큰 길로 가려면 나는 이 세력들을 저버리고서는 길이 없다. 어설프게 사과하고 해봤자 어차피 선거는 못 이길 거고 질게 뻔하다면 내 것만 챙기겠다. 이 인식이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출마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분도 뭐 지금 선은 긋고 있지만 부산시장 출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박현준 시장 다음에 대항마로 지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각을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자기는.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가자고 요구하는 거고 뭐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를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은 당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장동혁은 저도 돼. 사실 내심은 저도 되고 난 내 것만 챙길 거야. 그러면서 뻔한 뭐 쇄신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해가지고 뭐 혁신적인 뭘 하겠다. 아니 당이 여전히 부정선거 세력에 잡혀 있는데 신선한 새로운 인물들이 거기에 갈 리가 있습니까? 신선한 사람이 아니라 경악할 만한 사람이 새롭게 갈 거예요, 아마. 장동혁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는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뭐라도 조금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남아 꾸려져 있는 거죠. 장해찬도 그렇고 또 김민수 다 그렇고. 이번에는 또 무슨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 뉴스 감시 특위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참 김태규 그 방통위 부위원장 했던 김태규도 들어가 있고요. 제일로 웃긴 게 이수정 그 대파. 근데 이수정 이 사람은 지금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기소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게다가 더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상 이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기소가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데, 근데 이거 뭐 언론에서 보면 타이틀을 이렇게 건조하게 잡던데 이수정이 올렸던 SNS에 글을 보면은요 남성 불구라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적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내렸어. 이거를 자기 말로는 10분 만에 내렸대요. 네. 10분 만에 내렸기 때문에 뭐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법이 이 SNS에서 전파한 것은 굉장히 엄하게 보는 것이 전파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말로 그냥 얘기하는 걸 하늘로 그냥 휘발되고 없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1분이라도 올리게 되면 순식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정치인이고 공인이잖아요.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이거는 범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무죄를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이 허위사실 공표 중에 이제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할 때는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에요. 공직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 이제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이제 박탈이 되는데, 이거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받으면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선거에 당분간 못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안 친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국민의힘에 뭐 법조인이 한두 명입니까? 이거는 얄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피선거권이 안 박탈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힘이 도대체 같이 가야 할 이유가 뭘까 싶은데요. 뭐 호감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얼굴 보는 순간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저만 그런가요? 본인이 이번에 그 위원 선정되면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 특위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능함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우리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아주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당이 지금까지 해오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공정한 정당한 그러한 이제 활동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그 불리함이 많다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김건희 그 여러 가지 스캔들 있잖아요. 뭐 명품백 의혹이라던가 의혹이 아니죠. 이제 거의 뭐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덫에 빠진 짐승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김건희를 옹호해 주는 거냐 아니면 짐승이라고 욕하고 싶은 걸 돌려서 말한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한 사람들 사형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공작이라는 건 중재이기 때문에 사형으로까지 다스려야 된다라고 김기현 당시 대표가 주장했었는데 김기현 대표 말하면 지금도 본인이 가짜뉴스 전파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명품백 상납했다는 본인의 부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수정이란 이분을 제가 사실은 과거에 방송도 하고 좀 좋게 봤었는데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김건희한테 줄 섰다가 이번엔 또 장동혁한테 줄 섰다가 저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위 인선이라던가 가짜뉴스 관련된 인선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실소, 썩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짜뉴스 감시특위가 아니라 가짜뉴스 생산특위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한때 국민들한테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범죄 전문가라고 해서. 그래서 인터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가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흔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죠. 정치바람 들면 진짜 배는 게 없거든요. 이게 정치바람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주특성이 이런 거죠. 자기가 범죄 심리 전문가인데 자기가 지금 범죄 심리에 그 포획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자기가 지금 정치에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민주당 때문이고 민주당이란 적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뭐 적개심 같은 게 지금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실수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온갖 가짜뉴스 다 퍼뜨리고 다니고 윤석열 부정선거 선관위 감시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김건희 명품백 옹호하고 아까 그 가짜뉴스 얘기하면서 남성 불굴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 TV 토론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모여있는 사진 찍었는데 한 열흘 전쯤에 그 사건 있기 전에 젓가락으로 모여가지고 기호 1번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 젓가락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그거 올려놓고 엉뚱하게 무슨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처럼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감투를 씌워주면 매우 저는 위험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까지 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장동혁 대표 지금 자기 지지층 확실하게 결집시켜 놓고 난 다음에 선거 패배하면 아마 물러날 거다. 근데 물러나도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고 제2의 장동혁을 세워놓고 나갈 거다. 그래서 당권을 계속 쥐고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져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논란 일으킨 거에 의해서 이수정 지금 위원이 또 가짜뉴스 당사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참담합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인 인사들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되는지 너무 참 안타깝고 씁쓸하고요. 이수정 의원이 이제 가짜뉴스 생산에 1000명에 쓰고 그런 김민전 의원은 국회에서 졸고 백골단 부르는데 1000명에 쓴 것인가.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이라던가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탈당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탈당한다고 무조건 좋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